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전문 방송 오늘의 코인 시간입니다. 네, 오늘 블록체인 기술 공유를 위한 캐머 컨퍼런스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저녁 6시 CGV 청담 시네시티에서 열린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 시각 국내 주요 암호화폐 가격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0일 오전 9시 기준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변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649만 1,500원으로 전날 대비 0.10% 상승했고요. 이더리움이 35만 500원으로 전날 대비 1.14%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37만 6,300원으로 전날 대비 0.08% 하락했고요. 리플이 244원으로 전날 대비 2.52% 상승했습니다. 라이트코인이 6만 7,900원으로 전날 대비 1.97% 하락했고요. 모네로가 10만 1,690원으로 전날 대비 0.30% 하락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이 12,900원으로 전날 대비 0.23% 상승했고요. 퀀텀이 13,740원으로 전날 대비 0.15% 상승했습니다. 네,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을 분석해줄 송범선 애널리스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범선입니다. 전문가님, 제 친구가 채굴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제가 전기요금 많이 나온다고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 네, 맞아요. 그럼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 어느 정도 있는데 이 컴퓨터 한 대로 채굴을 하면은 전기요금이 많이 나와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상황입니다. 자, 최근에 이 네덜란드의 한 투자은행인 ING에서 바로 비트코인 채굴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비트코인 이 네트워크당 하루에 200kW를 사용한다면서 너무 많은 전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자, 예를 든 것이 이제 하루에 200kW면은 이 세탁기를 200번 이상 돌릴 수 있는 전력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 네트워크에서는 246메가와트를 사용한다는 보고서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약간 어려워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네. 바로 이거 보시면은 이 킬로와트와 메가와트가 있는데 1000kW가 1메가와트예요. 그래서 이 단위를 좀 보셔야 되고 아무튼 쉽게 말해서 어쨌든 이만큼 많이 사용한다는 거고 전력량이 많이 한다. 이것이 과소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은행도 이제 보안을 위해서 전기를 사용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 큰 은행, 미국에서 가장 큰 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있습니다. 미국 은행이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타워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에너지 효율이 가장 좋고 가장 저렴하고 이런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는 약 3,500명의 직원이 일을 하는데 하루 전력 소비량이 무려 8메가와트밖에 안 됩니다. 엄청 작죠. 그래서 전 세계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전 세계 직원이 15만 9천 명이에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하루에 사용하는 전력량은 363메가와트가 됩니다. 단 한 회사가 말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결코 비트코인의 전력 소비가 많지 않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좀 너무 복잡한데요? 아, 그렇죠. 네.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네트워크 전 세계에서 채굴하는 게 전기가 이제 246메가와트예요.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363메가와트인데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세계의 은행이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있고 여러 가지 은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은행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을 합하면은 어마어마한 양이 되겠습니다. 결론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사용되는 전기가 결코 많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격적인 부분을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까요? 네, 하루 동안 일어났던 상황들 점검해 보도록 할까요? 두 가지 호재가 바로 비트코인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암호화폐들에는 좀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비트코인만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이 비트코인 ETF가 출범을 할 예정입니다. 바로 미국의 선물산업협회에서 연례총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이제 말을 했는데 비트코인 ETF가 출시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제 수요가 많이 몰릴 것이고 이런 것들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건데 ETF 같은 경우는 상장 지수 펀드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그냥 지갑을 통해서 거래소를 통해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펀드를 통해서 뭐 거래를 한다거나 또 투자를 하고 또 굉장히 ETF 같은 경우는 뭐 주식 하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수수료도 굉장히 싸요. 수수료가 싸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면들 봤을 때 또 ETF는 우리나라 그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비트코인 뭐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편의성이나 효율성 여러 가지 좋기 때문에 다양한 투자 방법의 도입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호재로는 한국의 블록체인 바로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 협회가 바로 출범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책이나 뭐 앞으로의 상황, 생태계 조성, 연구 이런 것들 이해 확대 등등 교육도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우리나라 블록체인, 비트코인 등등 많은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방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비트코인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암호화폐가 별로 좋지 않은 가운데 좀 두각을 나타내는 암호화폐 바로 퀀텀 보겠습니다. 퀀텀 같은 경우는 어제부터 해서 굉장히 좀 좋은 상승을 보였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해서 약간 꺾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15시간 이동평균선을 하방 돌파하는 등 하지만 이 50시간 이동평균선에 맞닿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지선 삼아서 다시 한번 눌림목 찍고 올라설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도 봤을 때 추세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하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암호화폐 종합 분석 시간이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비트코인 날씨에서는요. 맑은 소식 2개와 흐린 소식 하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선 흐린 소식부터 만나볼까요? 네, 글로벌 모바일 메신저죠. 일본 라인이 아이쇼를 통한 자금 모금 사기에 휘말렸습니다. 사기범들은 라인 코인을 발행하겠다는 웹사이트를 만들어 라인 아이쇼 프로젝트 팀 구성에 실제 라인 경영진의 사진과 최근 일본에서 아이쇼를 성공적으로 마친 창업자 사진을 뒤섞어 감쪽같이 속였습니다. 현재 라인 측은 라인 코인과 자신들은 관계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투자자들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맑은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맑은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7일 중국 최대 검색 엔진 기업 바이두가 세계 블록체인 연합회에 가입하면서 블록체인 분야에 본격 진입을 알렸습니다. 바이두는 블록체인 연합회 하이퍼레저의 프리미엄 회원으로 가입을 했는데 현재 여기엔 IBM, 인텔, JP모건 등 세계 주요 금융기업과 IT 기업이 포진해 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분야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바이두가 블록체인을 어떻게 접목할지에 대해 벌써부터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지난 7월 자율주행자동차 사업 프로젝트를 공개한 만큼 자율주행 자동차와 블록체인의 접목이 예상됩니다. 카자흐스탄 법정 암호화폐 도입을 추진합니다. 지난 17일 카자흐스탄은 암호화폐 개발을 위해 몰타 업체 엑산테와 협력 협약을 맺었습니다. 법정 암호화폐를 추진하는 것은 카자흐스탄이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 8월 동유럽의 에스토니아가 최초로 에스트코인을 출범했고 러시아도 규제를 외치며 자체 암호화폐, 크립토 루블을 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국제금융센터 총재 케린 베토프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오늘날 경제 현실에 주류로 진입했다며 국제금융센터가 블록체인 운영의 국제 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을 믿고 있다는 큰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요즘 집이라도 팔아서 비트코인을 사야 하나라고 생각해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를 몸소 실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네덜란드에서 새 아이를 둔 39살 아빠 디디타이 후트는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 73평 집과 자동차 3대 등 귀중 재산을 모두 팔아치우고 캠핑장에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는 올여름 가족들과 아시아, 호주 등 9개월간의 세계 여행을 했습니다. 당시 비트코인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 영향 때문이었을까요? 그는 여행에서 돌아오는 집을 팔아 비트코인을 구매했고 이후 매일매일 여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힘들 법도 한데 아이들의 예쁜 미소가 너무 행복해 보이네요. 네, 저도 여러분 덕분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코인의 고은비치였습니다.